안녕하세요. 공식 채점관 마이크입니다. 이번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새로 찍게 될 강의 토익스피킹 856 만능 아이디어 박스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촬영된 강의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학생분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셨고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후기는 지금도 확인 가능하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후기를 남겨주셨고 많은 학생분들이 저에게 감사 카톡,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어요. 저 역시 너무 기쁘고요. 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근 자료까지 취합을 했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피드백을 주셨냐면 저한테 실전처럼 1분 동안 연습을 하고 싶다. 실전 답변도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1분짜리 답변 만들었고요. 1분 동안 말할 기회까지 강좌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목표 달성 응원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익 스피킹의 진짜 채점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거 하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아이디어 박스 강의가 필요한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결국 토익 스피킹 점수는 어디서 정해집니까? 네, 856에서 정해져요. 856는 5점 만점이고요. 5점 만점이고요. 여러분 3, 4, 5점 중에 꼭 하나를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3점을 받게 되면 레벨 6가 나오고 4점을 받게 되면 레벨 7, 5점을 받게 되면 레벨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점, 4점, 5점 중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이디어 박스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할 게 되겠죠.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게 되겠죠. 이것만 들어가도 이 점수 나와요. 자, 여러분 토익 스피킹은 누가 보는 시험이죠? 외국인이 보는 시험입니다. 외국인이 보는 시험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발음, 억양, 유창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에 답할 것들을 제가 아이디어 박스로 만들었어요. 채점자가 듣고 있는 부분을 아이디어 박스로 만들었어요.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작성을 했으니까. 자, 이 아이디어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 질문에 답만 해도 이 점수가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3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더 높은 목표를 가지신 학생분들도 많습니다. 7, 8을 받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단내가 나게 붙이는 그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감까지 잡아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7, 8 받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박스는 뭐라고요? 토익 스피킹 채점 기준인 질문에 답을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 아이디어 박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답할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아이디어 박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856 유형 분석, 오리엔테이션 강의니까 유형 분석도 해보고 채점 기준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말로도 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영어로 말할 거리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점점 더 많은 회사에서 환경 친화 정책을 이렇게 더 많이 쓰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왜 점점 더 많은 회사에서 그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을까요? 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늘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어렵죠? 여러분 한국말로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걸 제가 영어로 말할 거리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박스 채점자가 듣는 부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 한국말로 답하기 쉬운 문제도 영어로 말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TV가 좋아요? 신문이 좋아요? 이렇게만 물어봐도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만 물어봐도 1분 동안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해당 아이디어 박스를 드릴 거고 여러분 아이디어 박스 입에 붙이신 다음에 1분 답변까지 쭉쭉 풀어내는 연습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 박스 하나만 알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드렸던 게 뭐죠? 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환경 친화 정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그 회사가 속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느냐? 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기부금을 늘리고 있는지 다 다른 문제 같지만 아이디어 하나로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 아이디어로 무슨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느냐 만 떠올리면 여러분 연동돼서 다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 1분 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1분 틀 활용해서 차근차근 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채점자 귀에 잘 들리면 그게 5점 만점이 뜨고요. 채점자가 약간
이러면 4점이 나오고요. 채점자가 이게 뭔 소리지? 근데 여기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만 판단해도 3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헛소리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여러분 2점 나와서 레벨 5가 나와요. 알겠죠? 절대 원하지 않는 점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최신 최다 빈축 문제, 자 모두 포함해서 모조리 포함해서 여러분 강좌로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다 할 거고요. 다 비슷비슷하고 제가 이미 만든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이라고 해서 문제 구성 약간 바뀐 것들까지도 제가 다 합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국 채점자들에게 익숙한 표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깔 수 있는 거겠죠. 미국에서 실제로 채점을 해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표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고득점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시험 제일 잘하고 이 시험 제일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 다음 수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제가 가장 많은 후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레벨 7, 8. 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또 여러분이 또 저한테 그렇게 감사로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셔서 제가 많은 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후기도 좀 봐주세요. 알겠죠? 보시면 그 학생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 이 강좌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읽어주시고요. 아이디어 박스로 여러분은 레벨 7 이상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8-5 분석해 볼 거예요. 진행 순서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채점 기준에 알맞는 8-5 답변 틀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식 해결책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이디어 박스를 통해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1분 모범 답변까지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분 말할 시간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시험 진행 순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디렉션이 떠요. 8-5입니다. 10번 문제가 되겠고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렇게 디렉션이 뜨고 그 다음에 전화기 사진이나 회의 사진이 나오면서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음성 메시지는 한 30에서 45초가량이 돼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항상 묻고 싶은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이디어 박스 상황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온지 안다라고 하면 다 들리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준비 시간은 30초가 주어지고요. 30초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 1분 주어집니다. 이렇게 한 문항에 출시되는 것이 8-5예요. 여러분 레벨이 정해지는 8-5입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한번 해보죠. 유형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네, 듣기 평가를 요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앞에다 뭐라 적어놨어요? Not 100%. 이게 뭔 소리냐면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세세히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세세한 것들은 아예 집어넣지 않아도 좋고 놓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부분은 제가 상황으로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거 잘 알려드리면 그렇게 인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자지만 여러분 진짜 해결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1분 스피치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체육관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상점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회장인 적도 없잖아요. 맞죠? 그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영어로 말하는 게 여기서 채점 기준입니다. 자, 전화사항이나 회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같은 유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화자의 숫자만 좀 다릅니다. 알겠죠? 전화랑 회의사항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문제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고 여러분의 역할은 해결자입니다. 알겠죠? 근데 진짜 해결자는 아니에요. 자, 채점 기준 가볼게요. 문제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인식 중요하지만 문제인식을 길게 가면 또 안 돼요. 문제인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해결책 제시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인식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다뤄드려요. 알겠죠? 너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30초, 45초 동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박물관 5주년 행사를 합니다. 5주년 행사로 막 달력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달력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달력 반응이 좋아요. 달력을 500부 찍었는데 500부가 순식간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팅 컴퍼니에 문의했어요. 더 찍어달라고 한 1000부 정도.
근데 프린팅 컴퍼니에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예산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안 찍을 거예요. 고객들이 실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30초, 45초가 되겠죠. 너무 길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박물관에 달력이 모자라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온지 알면 들립니다. 괜찮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해결책 제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문제인식 한 문장으로. 자, 자주 틀리는 부분은 오프 토픽.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토픽에서 벗어난 말을 많이 해요.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 다 알아들어도 문제가 뭐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외운 이상한 답변을 얘기합니다. 그걸 유창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답변이 잘 나올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질문에 답이 안 됐으면 유창하든 말든 간에 오프 토픽으로 감점이 됩니다. 오히려 더듬더듬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그게 3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레벨 6 정도 받았다가 공부를 해서 레벨 5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학생분들 상담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 점수가 필요해요. 점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시험 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학교 도서관에 가면 제가 쓴 책 있잖아요. 그 책 한 권 쫙 대출해가지고 한 30분 살펴보고 이게 무슨 시험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시험장에서 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시험 치고 나왔어요. 점수 확인해 보면 몇 점이 많이 뜨게요? 한 130, 140이 많이 뜹니다. 자, 그럼 그 학생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레벨 6죠. 그럼 그 학생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뭐야, 이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점수 받았구나. 조금만 하면 레벨 7 나오겠네? 이런 생각으로 학원에 등록합니다. 학원에 등록해서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우고 많이 연습했어요. 시험장 한 번 더 가서 말도 많이 했어요. 유창하게. 몇 점 기대할까요? 그 학생은? 최소 레벨 7, 뭐 150점 이상은 기대하겠죠.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겠죠. 근데 떨어져서 나와요. 120, 130만 나와요. 자, 그러면 그 학생분은 무슨 생각할까요? 이 시험 개판이구나. 채점자가 잘못 걸렸구나. 공정하지 않구나. 채점자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인용한 거고요.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답변이 더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준비 안 하고 시험 치면 질문에 답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근데 그 답변이 띄엄띄엄 우물쭈물 맞죠? 더듬더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답변이 싫을 수도 있지만 채점자 입장에서는 답을 하고 있구나 라고만 판단해도 이 점수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이상한 답변을 얘기하면 유창하든 간에 레벨 5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이상으로 당연히 연습 더 많이 시켜서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이디어를 드릴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1분 답변까지 낼 수 있게 여러분 원하는 레벨 7A 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프토픽 안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 너무 긴 문제인식 피하셔야 돼요. 문제인식은 짧게, 알겠죠? 한 문장, 두 문장. 그리고 해결책만 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도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설명까지 아이디어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준비 시간은 30초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준비 시간 30초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문제 키워드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문제인식이 되겠죠. 문제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봐볼게요. 보통 메시지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고 우리는 뭐 이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점이 있습니다. 우리 상점은 여태까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줬고 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왔어요. 자, 그럼 중요한 종목은 뭐예요? 그러나 뒤에가 되겠죠. 앞에 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the thing is we are losing a lot of customers to other shops. 우리 손님 잃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부분이 이거죠. 맞아요? However 하고 문제가 나오겠죠. Unfortunately 하고 문제가 나오겠죠. 불행히도 문제점이 있고요. I'm afraid 걱정돼요. 뭐가? 문제점이 걱정되겠죠. 다음 the problem is that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I was informed that 나는 inform이 알려줬다니까 was informed는 들었다는 얘기죠. 뭐를? 이러한 문제점을.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에 집중해서
문제를 듣고 문제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제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다 요약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음성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30초, 45초인데 이건 조금 짧은 거 제가 30초짜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시작! Hello, this is Dana Young calling from Wellbeing Fitness Center. There are many members in the gym. I am so glad that I can serve them, and people can enjoy working out at the gym. I wanted to thank our customers for being supportive, so I decided to renovate the gym. I am expecting the gym to be more competitive by doing so. What kind of programs and facilities would be good for the renovation? Please call me back at 293-1923 as soon as you receive this message. Again, this is Dana Young. Thanks. 네, 잘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짧았습니다. 맞죠? 네, 이게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되고 어디 소속인지 몰라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There are many members in the gym. 체육관에는 많은 멤버들이 있고요. I'm so glad. 나 좋아요. That I can serve them. 그들한테 이렇게 serve 할 수 있어서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요. And people can enjoy working out at the gym.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I wanted to thank our customers. 자,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but however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일반적인 문제 상황이 되겠고요. I wanted to thank our customers. 우리 고객들한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For being supportive. 맞죠? 이렇게 감사.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So I decided to renovate the gym. 짐을 개조할 겁니다. 그래서 gym renovation 아이디어를 달라 그랬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문제 이것만 들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gym renovation 아이디어 이렇게 문제 상황 나왔고 뭐 뒤에 것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체육관 운영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래서 실제 문제 해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반적인 문제 해결책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거 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 드렸어요. Have more space for weight loss program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을 늘리자. 자, 다음 buy new machines.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자. 이 두 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 아이디어 두 개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 두 개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뭐가 나온지 알면 들리는 거예요. 자, 체육관 나왔어요. 자, 방금 나온 문제는 체육관 레노베이션 아이디어를 물어봤죠. 어떻게 개조를 할까? 어떻게 좀 예쁘게 꾸밀까? 이런 건데 어떻게 하면 체육관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할까? 이것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면 들립니다. 보통 체육관에 손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그런 상황들이 막 구체화가 됩니다.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체육관에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물론 좋지만 좀 노인분들도 오셔서 운동을 해야 우리 체육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노인들까지도 끌어올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운동보다는 체중 감량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게 기구를 더 구입합시다. 동일한 문제예요. 알겠죠? 자, 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결국 묻는 건 동일해요. 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체육관에는 막 근육맨들밖에 없어요. 으악 근육맨들밖에 없어요. 물론 좋지만 신입 회원들이 그걸 보고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 회원까지 등록하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을 늘리고요. 왜? 이게 인기 많은 척. 자, 다음에 새로운 기구를 구입해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시험은 결국 직장인, 예비 직장인이 보는 시험이죠. 자, 우리 강좌를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분들도 직장인이거나 예비 직장인 분들이 될 건데, 자, 그래서 우리 회사 배경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우리 회사의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동 시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하게 할까요? 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아니면 체육 시설을 구비하려고 하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요? 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아이디어로 수십 문제가 풀릴 수 있겠죠.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좀 상황이 인지됐으니까 문제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I received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자, 뭐를 이해했냐면 문제식입니다. You want to renovate your gym. 당신의 짐을 renovate 하고 싶군요. 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예요? I suggest you have more space for weight loss program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을 더 늘립시다. More space.
괜찮아요?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예요? I suggest you buy new machines. 새로운 기구를 더 구입하자. 자, 그러면 우리 답변 틀 확인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말은 자,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뭐 들었으면 얘기해 주세요. hello 하고 여러분 이름. 괜찮아요? returning your call. 만약에 이게 회의 상황이라면 hello, this is 하고 여러분 이름. 끝. 알겠죠? 자, 다음에 문제인식 했습니다. 다음에 해결자로서의 역할인식. Don't worry, no worries. I think I can help you. Here are my suggestions. 자, 이제 리스팅 들어갑니다. First of all, I suggest you. 자, 이제 바로 뭐예요? 아이디어가 됩니다. Have more space for weight loss programs. 거기에 대한 설명. In addition, 자, 두 번째는 I suggest you buy new machines. 두 번째 되겠고 거기가 왜 내 해결책이 좋은지 설명하셔야겠고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무리까지. These are my sugg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back. Thank you. 이런 거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남다면 해주는 게 좋겠죠. 분량 틔우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들은 메시지에 대한 답입니다. 괜찮아요? 뭐부터 시작하죠? Hello, 인사말. 그 다음에 I received your message. Understand that. 문제 인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No worries, I will help you. Here are my suggestions. 괜찮습니까? 그래, first of all, 첫 번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설명. In addition, 두 번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무리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물론 우리 본 강의에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다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고 이 아이디어는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다 알려드려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죠? 우리 체육관 홍보 문제, 아니면 노인 회원과 젊은 회원, 노인 회원 더 끌고 싶다. 그리고 운동에 좀 열정적인 사람이랑 그냥 일반 회원, 맞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뭘 해주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게 할까?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기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쭉 읽으면서 1분 감 한번 잡아볼게요. 자, 1분 갑니다. 시작!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 답변 만족하세요? 아마 쭉 읽었으면 빨리 읽으면 45초, 천천히 읽으면 52, 3초가 네, 걸릴 겁니다. 52, 3초. 52, 3초 정도가 걸릴 건데 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말하면 만점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1분 동안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답변은 반드시 에, 아, 으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석 다 되고 어려운 표현 없고 내가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본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한 문장 읽고 한 번 더 읽고 눈 감고 읽으면서 입에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어떤 문제에 쓸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자, 그럼 이번에는 아직 여러분 연습이 덜 됐지만 한번 해보죠. 이거 본강에서 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실제로 1분 말해보세요. 제가 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방금 체육관 아이디어 떠 있으니까 자, 가볼게요. 1분 갑니다. 여러분만의 답변 만들어 볼게요. 갑니다. 시작!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 답변 만족하세요? 분명히 못해요. 당연히 못합니다. 당연히 못해요. 하지만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디어 박스를 입에 붙이면 붙일수록 여러분 답변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자료로 제일 잘하는 사람과 여러분 공부 중입니다. 끝까지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8-6로 가볼게요. 자, 8-6는 마찬가지 학습 내용은 오늘 진행 순서랑 문제 유형 공부할 거고요. 채점 기준에 맞는 답변 틀 아이디어 박스 활용해서 같이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1분 답변까지도 또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8-6 시험 진행 순서입니다. 자, 먼저 디렉션이 뜨고요. 이 파트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몇 초 준비하고 몇 초 답변한다. 이런 정보가 나오고요. 자, 음성 메시지가 이 문항을 읽어주는데 여기서는 음성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제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친절하게 떠 있어요. 자, 다음 준비 시간 15초가 주어져요. 아까 5에서는 준비 시간이 30초였죠. 그래서 이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빨리 꺼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에 답변 시간 여러분이 준비한 틀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8-6 유형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광범위한 주제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요, 환경 친화적인 회사의 장점,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의 장점, 아니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의 장점, 이렇게 문제 나오고, 체육 시간을 보장해주는 회사의 장점, 이렇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대비도 되셔야 됩니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룹니다. 다 아이디어에 들어가 있고요. 자, 선호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둘 중에 뭐가 좋으냐, 셋 중에 뭐가 좋으냐 많이 나오고, 특정 의견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채점 기준은 질문에 답하느냐. 자, 여러분 질문에 답하느냐는 토익스피킹의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본질적인 물음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 누가 보는 시험이요? 외국인이 보는 시험입니다. 미국에 갈 일이 별로 없는 외국인이 보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채점자가 제일 신경 써서 듣는 부분이 여러분의 어휘 수준이에요? 발음일까요? 물론 발음 알아듣기는 해야죠. 자, 다음에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발음이 아닙니다. 강세 제대로 찍어주고 문장 끝났으면 내려 읽으면 채점자는 다 알아들어요. 기본 강의에서 제가 수없이 설명드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유창성, 발음이 아니라 뭐예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디어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입에 담내가 나게 붙여주세요.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본 강좌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응답비를 막 올라가요. 대답 못해요. 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환경 친화 정책을 하느냐, 아니면 왜 운동 시간을 보장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다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만능 템플릿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아까도 알려드렸죠. 뭐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시험 쳤더니 레벨 6 쉽게 나옵니다. 맞죠?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니까, 질문에 답이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준비하면 어떻게? 레벨 5로 떨어져요. 헛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게 헛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채점자가 가장 싫어하는 헛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예로 시작한 답변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미권에서는 모든 게 두 가지씩입니다. 게다가 이건 1분 스피치예요. 1분 엄청 짧죠? 자, 예로 시작해버리면 대답이 안 끝, 내 대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예로 시작하면 채점자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답변 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떠있는 질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동의합니다. 자, 다음 첫 번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설명. 시간이 허락한다면 질문 반복으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여러분 60초 답변 틀을 드렸고요.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Watching the news on TV is the best way to learn about current events. 동의합니까? 자, 보통 많이 비교되는 게 TV랑 TV vs newspaper, 신문 vs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괜찮아요? 그럼 여기선 비교 대상이 없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대상,
여기에 동일한다면 TV가 최고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하나는 공짜로 먹어요. 신문은 안 좋다. 인터넷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디어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본 강좌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거고 어쨌든 한번 답변해 볼게요. 자, 어렵진 않죠. 어려운 주제거나 뭐 생소하진 않습니다만 1분 동안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죠. 전 아이디어 이렇게 드렸어요. 사람들이 요새 비주얼 하죠. Visual learners. 다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가 좋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hard to read는 뭐예요? 신문은 별로 좋지 않다. 맞죠?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대상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질문 반복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agree that.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질문 반복할 때 여러분 이 스테이트먼트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간에 긍정을 한다면 먼저 긍정해 주시고 부정한다면 먼저 부정을 해주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거 동의하는 표현 뭐가 있어요? I agree that, I think that, 맞죠? I believe that 이렇게 쭉 스테이트먼트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부정을 할 때도 앞에서 부정해 주세요. 어떻게? I don't agree that, I don't think that, I don't believe that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쭉 읽어주세요. 괜찮아요? 괜히 뒤에서 부정을 하다 보면 막 꼬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앞에서 해달라. 쭉 읽어주시고요. 이런 이유로 First of all, many people are visual. 이게 아이디어 박스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많은 문제 상황 제가 대비시켜 드릴게요. 많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Hard to read. 신문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죠. 신문이 안 좋은 이유. 그럼 독서도 안 좋겠죠. 사람들이 예전보다 책도 덜 읽겠죠. 신문도 덜 읽겠죠. 앞으로도 신문 덜 읽고 책도 덜 읽게 되겠죠. 이 문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됩니까? 괜찮아요. 요새 사람들이 비주얼하고 신문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TV가 최고고, 맞죠? 신문은 예전보다 덜 읽고요. 앞으로도 덜 읽어요. 맞죠? 독서도 예전보다 덜 할 거고 앞으로도 덜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본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1분짜리 답변을 완성시켜 놨어요. 자, 뭐가 뭔지 파악하면서 1분감을 잡아보세요. 뭐부터 시작하죠? 질문 반복.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디어 설명. In addition 두 번째 아이디어 설명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자, 이거 제가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1분감을 잡아보겠습니다. 1분 가볼게요. 자, 1분 갑니다. 시작! 네. 자, 아마 이것도 45초나 52, 3초가 걸렸을 거예요. 맞죠? 이 정도 분량이면 만점입니다. 근데 1분 동안 이렇게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소리 내서 많이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틀은 드렸어요. 문항도 실전처럼 떠 있습니다. 실전에도 문제 떠 있으니까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온전한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분 갑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본인 답변 만족하세요? 못하죠. 연습이 부족한 거니까 아이디어 입에 붙이면 붙일수록 여러분 답변 좋아집니다. 알겠죠? 지금이야 제가 풀어드리지도 않았고 아직 여러분 연습 안 했기 때문에 뭐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강좌 잘 들으시고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제가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틀 활용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1분 답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최다 빈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본강에서 다룰 겁니다. 자, 주차장 부족 문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갈려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경고도 여러분이 하면 안 될 일 했을 때 도서관에서 떠들거나 뭐 이제 물건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다던가 이런 것들 나오고요. 뭐 새로운 거 시작할 때 어떻게 알릴까? 이거 최다 빈출 문제로 우리 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856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막막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있죠? 이 시험 제일 잘하고 이 시험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과 공부 중입니다. 끝까지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원하는 점수 반드시 나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본 강좌에서 이 최다 빈출 문제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